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예. 제가 동탄은 굉장히 낯선데 오늘 어머님들 저녁 시간인데 아마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저를 만난 건 인연이에요. 제 이름이 인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어머님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저는 아이들 인생 바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일을 올해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마 저를 TV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 책을 좀 다 가져왔으면 좋은데 짐이 많아서 제가 세 분만 제가 사인과 함께 사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누가 드릴지 모릅니다. 이따 해서 뭐 질문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세 분 드리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강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1시간 조금 더 할애되어 있는데 사실 짧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어머님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5분이 있어요. 이제 조나무 대표하고 저하고가 제일 비슷한 사람입니다. 결이. 그래서 제가 이거 TV에서 SBS 스페셜에서 2년 전에 그 공부 스페셜에서 나왔던 책인데 저도 이제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공부가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는 어떤 사람은 등산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과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는 사막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등산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그냥 학원 시키는 대로 하면 가면 돼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 어머님 때 있는 사막과 같아요. 사막 모래바람 한번 불면 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거기서 부모가 전략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아이는 그냥 길 헤매다. 목표도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지금 어머님들 5, 6학년 어머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5, 6학년 어머님들은 공부의 결정은 이 시기 때 임계시기예요. 이 시기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한테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자녀를 보는 겁니다. 남의 일은 잘 보여요. 근데 우리 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 제가 이 학습, 과거에는 뭐 엄마의 정보력, 뭐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 재력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에서 좀 때려주고 싶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엄마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는 아이들 기질의 시대예요. 모든 애들이 공부 조건이 다 똑같거든요. 애들에 따라 다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떤 애들은 복습에 치중해야 되고 어떤 애는 예습에 치중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선행에 치중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현행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모든 공부 방법. 애들이 스스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공부 잘하겠어요? 기질적으로 강한 애들이 잘할 수뿐이 없어요. 성향에서. 우리가 어머님들 다 요즘 뭐 MBTI 제가 20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 MBTI가. 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MBTI를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한 애들한테는 제가 부모한테는 MBTI 유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유형 가지고 MZ세대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다 보니까 얘는 나하고 안 맞아 이래서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MBTI는 그럴 수도 있다. 그 유형을 보고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걸 딱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1시간 동안 이걸 다 하기는 굉장히 벅차지만 공부 방법이나 습관 이거는 제가 중학교 위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2. 예, 두 분이죠. 중학교는 더 이상 없죠. 두 분이니까 제가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에 마칠게요. 이거는 중학생들은 공부 방법이나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공부 역량이 중요해요. 지금은 역량의 시대예요. 제가 2021년도에 우리나라 대표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국제 포럼에 나갔어요. 전 세계 59개 동시에 교육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가서 제가 영어로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요즘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거기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가냐. 지금은 역량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역량으로 돌아섰어요. 능력이 아니고. 이 역량이라는 거 뭐 역량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역량을 높이고 싶다. 어머님들 이제 점수 가지고 1배 1위 할 때는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들 입시 때는. 오늘도 입시 발표했지만 2029년부터 입시가 또 바뀝니다. 2028 지금 중2 때부터는 이제 수능 1, 2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은 지금처럼 2는 논술 서술형으로.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겠어요?
역량이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화이트보드 쓰는 거 좀 익숙하지 않은데 좀 글씨가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이제 칠판 블랙보드를 좀 많이 쓰는데 화이트보드는 제가 처음이에요. 좀 미끄러져서. 자, 역량이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야 돼요. 정보 처리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량에서요. 이게 뭐겠어요? 정보 처리 능력이. 이게 독해력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어머님들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과목은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에요. 국어가 아니고. 점수가 아니고 이제 역량이 올라가야 돼요. 역량이 올라가면 점수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근데 점수에 연연하면 아이들 절대로 역량이 올라가지 않아요. 점수는 그건 붙잡아 놓고 시키면 돼요. 근데 역량이 올라가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올라가야 돼요. 이 수학적 사고 능력. 이게 논리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도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역량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힘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게 제일 떨어지죠. 주도적인 힘하고 정보 처리 능력이.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국어는. 그게 왜 그러냐. 습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인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5, 6학년 때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떻게 애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강의가 오늘 어머님들은 그냥 스치는 게 아니고 스치면 저하고 간단히 인연인 거고요. 스며들면 이제 아이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EBS에서 주로 많이 강의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보면 되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CCTM, 컨설팅, 코칭, 티칭, 매니징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주특기예요. 애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 컨설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은 애들 습관 바꿔주는 거예요. 공부 방법, 전략 짜주는 거고. 이건 이제 주로 학원에서 하는 거죠. 학원에서 이런 학원들을 보내줄 수 있어요. 다양한 학원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제가 아무 데나 가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대치동하고 주로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인하대 입학사정관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고대 강의 나가는데 제가 보통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강의 온 이유는 우리 원장님 제가 또 지인이시고 또 원장님이 대치동의 중동고등학교 교사로 14년이나 있어서 저 원장님은 어떤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교육자 마인드라 제가 좀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저를 피하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잣대에서 순수한 강의로 온 거니까 어머님들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 선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 어떤 애들은 센 학원이 맞은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오히려 낮은 애들은 공부에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찾아가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엄마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마들 얼굴을 보잖아요. 어머니들이 제가 한번 스캔을 쭉 합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엄마 얼굴만 봐도 애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3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들은 잘 몰라요. 아직 엄마들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여기 동탄은 더구나 1학년 때 시험 없잖아요. 예, 2학년만 되면 여기도 지금 제가 한번 스캔해보면 금방 들어옵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지. 또 어머님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애가 공부 잘하면 어머님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철학이 여기서 이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공부는 세상 살아가는 힘이다. 독서는 세상 보는 힘이고요. 학습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왜 공부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상이 바로바로 와요. 해야 될 건 보상이 나중에 오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즉 인내력 때문에. 인내력은 공부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1000만 원 배상합니다. 제가 논문 쓰고 싶어요. 인내력이 공부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즘 애들이. 옛날에 어머님 때는 생활 속에서도 나왔거든요. 요즘 애들은 미술이나 악기 운동하는 애들 빼놓고 미술하는 애들이 멘탈 제일 강한 애들이에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니까 악기하는 애들, 운동하는 애들 빼놓고는 일반적인 애들은 인내력이 공부를 통해서만 나와요. 지금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건 보상이 바로 오고 해야 될 건 보상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의 기존에 안 좋은 틀을 깨려면 안 좋은 틀이 뭐냐면 공부에 대한 멀티태스킹 많이 하려 했죠.
공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몰입 못하는 애들 있죠. 공부할 때 딴 생각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은 항상 공부할 때 양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과목 할 건지, 교재는 뭘로 할 건지, 분량은 어디까지 할 건지, 몇 시까지 할 건지 이런 걸 좀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으로만 정하면 시간 때우다 끝난 애들도 있고요. 양으로 잡으면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과 양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런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상이 바로 오고 해야 될 건 보상이 나중에 오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안 좋은 습관, 기존의 틀을 깨려면 낯선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 뇌는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두엽이 발달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전두엽이 발달되려면 물고 늘어줘야 돼요. 공부한 걸 내가 정리해 본다든가 이런 게 돼줘야 돼요. 전두엽이 발달돼요. 전두엽이. 그래야 아이들은 우리가 공부에 대한 공부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인내력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환경을 만든다는 게 뭐냐, 애들한테 오늘 자기 전에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훑어본다든가, 잠자기 전에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넘길 때 자기 전에 새로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날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시간표 한번 챙기고 내일 어떤 과목이 들었나 보고 잠깐이라도 훑어보고 가도, 예습은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예습과 복습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우냐? 복습이 훨씬 더 쉬운 거야. 복습은 배운 걸 다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은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학기 중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 복습이에요. 방학 때는 예습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때 시험 4주, 3주, 2주, 6주에 뭐 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낯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애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낯선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뇌는 낯선 환경이 들어오면 저항을 해요. 하지 않은 걸 하려면. 공부하지 않는 애가 공부하려고 해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녀도 다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죠. 몸이 따라주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부는 반복하지 않고 잘할 수 없어요. 공부는 암기하지 않고 잘할 수 없어요. 암기가 돼야 창의력도 암기에서 생기는 거지. 여기 그런 엄마들 많아요. 우리 애 과학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암기 같은 거 무지하게 싫어. 암기 과목 잘 못해요. 그래도 가서도 문제예요. 암기는 기본, 암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암기가 우선인 애가 있고 이해가 우선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오늘 제가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님들이 잘 가져가면 아이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능력이 뭐냐? 이게 우리 말하는 IQ예요. IQ가 높다고도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IQ에서는 어떤 영역이 높고 낮은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요거만 잘 가져가셔도 어머님들은 조금 판단하기가 편해요. 두 번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봐야 돼요. 성격이나 기질을. 이게 또 지금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애들이 공부의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기질적으로 강한 애들 공부를 잘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교육특구에서 대치동이나 수성구나,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는 대치동에 있고요. 목동하고 제가 수성구, 범어동하고 해운대까지 제가 강의를 다녀요.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는 거는 저는 이제 전문가들, 학원장들이나 학교로 많이 가는데, 근데 수성구 같은 경우 이제 애들도 제가 같이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지금 성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 NT 성향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ST 성향 들어가는 애거나 성격에서. 근데 MBTI 지금 이거 모르면 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만. 여기서 J 성향 들어가면 최고 학생인데 J 성향은 3%도 안 돼요. 이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남학생들 중 특히. P 성향만 들어가도 얘는 공부하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 이런 애들은 지적 호기심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선행 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학습량이 많아도 돼요. 왜냐면 스스로 공부 잘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ST 들어가는 애들은 무리한 선행을 나가면 얘는 번아웃이 와요, 나중에. 그나마 유리하죠. P서양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공부가 지금 힘들고 공부 말고 다른 거로 승부해야 될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NF나 SF 된 성향 들어가면서 P서양인 애들 있죠. 이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못해요. 제가 30년 동안 많은 컨설팅 해봤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이런 애들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해요.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얘네들은 지적호기심이 높지가 않아요. 뭐에 관심이 많냐?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친구들한테 에너지가 분산되죠. 친구가 내일이 시험인데 친구가 PC방 가자 그러면 얘는 따라가요. 대준다. 얘는 안 따라가죠. 이런 애들은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달라져야지 중학교 가면 늦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은 애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 이상을 30년 동안. 그래서 어머니 자녀가 만약 이런 유형이다. 5, 6학년이에요.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 좋으면. 그러나 얘네들이 중학교 가면서 학습이 다른 거로 채워져요. 친구들 관계나 이상한 친구 잘못 새기면요. 얘네들 금방 물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얘네들 선행이 안 해요. 독서예요, 독서. 습인 과목들 있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만 독서 잡아주고 수학도 선행보다는 현행 가면서 다지기로. 저는 학원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과목은 영어예요. 저는 영어는 무조건 선행 나가도 돼요. 언어기 때문에. 그러나 수학은 잘못하면 선행 나가면 독 주는 거예요. 그건 애에 따라 달라요. 이런 애들은 선행 나가도 되죠. 근데 이런 애가 선행 나가면 얘는 10중 8구엔 번아웃이 오든가 수학에 대해서 질려버려요. 얘를 보면서 얘는 지적호기심이 높으니까 수학에 흥미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흥미가 없는 애들 가지고 선행 나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애가 이런 유형이다. ENFP, INFP, ESFP, INFP다. 그럼 얘는 초등학교 때 어머님 비상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 능력이 IQ가 높으면 지능이 좋으면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얘는 환경에 영향 많이 받고 오지랖이 넓어요. 관심 분야가 많고.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독서나 이런 것들 어렸을 때 기본적인 걸 딱 채워주면 얘가 목표만 중학교 가서 목표만 딱 잡아주잖아요. 이래도 공부 잘하면 무조건 특 먹고 자사고 가야 돼요. 과학고는 못 가요. 과학고는 이런 데 가면 재미없어요. 과학고에는 드라이 하거든요. 지적호기심이 높다는 것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적호기심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과학고 가면 친구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공부 잘하면 여기 동탄 국제고나 외고 같은 데 가야죠. 가장 잘 맞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어머님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성격 기질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성을 봐야 돼요. 아이 어디가 흥미가 있는가.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때는 흥미가 유능감을 유발시켜요. 수학이 흥미가 유능감을 유발시켜요. 유능감을. 수학을 재밌어하면 수학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잘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때는. 근데 고등학교는 의미 없어요. 유능감이 흥미를 유발시켜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잘해야 그 과목이 재밌어져요. 그 과목을 잘해야 그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흥미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수학을 조금 못해도 수학적인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대치동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 수완수투 나가는데 수학에 흥미가 없어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주위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그런 애들은 좀 낮은 학원을 가야 돼요. 자기보다 낮은 애들을 가야 돼요. 수학을 잘한다 해도 흥미가 없으니까. 이걸 여기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흥미다. 흥미가 유능감을 유발시킨다. 재밌어야 돼. 수학을 좀 못해도요. 그럼 얘는 중학교 가서 목표가 생기거나 특히 어머님 때는 입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수능형으로 가는 그런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 이렇게 선행 많이 빼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봐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얼마나 한심한가. 우리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잘못하면 후진국 대열에 들어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의대 가죠. 서울대생이면 공대생들이 4분의 1이 다 휴학이야. 1학년들이. 또 교대 갈 애들 다 나오죠. 걔네들 다 의대 가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연계 이공대를 가야죠. 과학고나 영재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애들이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애들이 과학고 영재고 쪽이 부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안정적 직장 때문에 전부 다 과학고 영재고 다니다가 나와서 의대 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대는 아무리 많은 똑똑한 애들이 의대에 간다 해도 그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져요. 다 내수산업이잖아요. 의대를 가서 수술하나요? 환자를?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주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의사협회가 있고 병원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개의 대립이 굉장히 큰데 병원협회는 대부분 경영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왓슨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된 건 어떤 그런 의사의 자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대는 사양길이다. 어머니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대신 소명감 있는 애들은 가야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2000년대 중반 하면 제일 인기 직업이 교사였죠. 공무원하고. 지금 교사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의사 마찬가지. 어머님들이 나중에 애들 의대 갈 때는요. 의사 이제 애들 별로 인기 직업이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은 무조건 공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공계 쪽으로. 어떤 과를 가야 되냐? IT 쪽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바이오 이런 거 있죠. 신소재공학이라든가 뭐 사이버 국방학과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이 이제 제휴학과나 이런 게 뜨게 돼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진로. 그럼 진로는 어떻게 선택해? 언제 선택해야 되냐?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적합한 학년은 중학교 2, 3학년 때예요. 초등학생들은 못해요. 아직이요. 진로에 대한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되냐? 역량을 높여줘야죠. 역량을. 글을 읽는 능력, 영어 해석하고 우리가 문법이나 인강 듣고 이런 것들을 아니면 학원서 다니면서 내가 공부한 거 정리하고 이런 거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 개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공부에 대한 용어 해석부터. 애들이 인수분해를 물어보냐. 인수분해가 뭔지도 몰라요. 어머님들 여기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애가 인수분해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인수를 분해해 놓은 거래요. 인수를 분해하는 게 인수분해래요. 정반대 얘기거든요. 수학에서 분해라는 말은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뜻이에요. 곱의 형태로. 소인수분해다. 12의 소인수분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이것처럼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다. 교과서는 정확히 나와요. 그 개념이.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즉 합골을 곡골로 이렇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합골을 곡골로 나타내면 인수분해고요. 곡골로 합골로 나타내면 전개예요. 이런 게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교과서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들이푸는 거야. 문제 푸는 스킬만 늘어나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앞으로 AI가 다 한다. 아이들이 인수분해 정의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수동태를 배운다. 그럼 수동태를 왜 배우는지 알아야죠. 수동태가 쓰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어를 목적으로 강조하고 행위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럼 수동태가 왜 3형식 이상이나 쓸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이렇게 크게 어머님들은 3가지만 보면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솔루션을 지금부터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써놓은 거냐면 우리 모든 공부에는 이런 4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4개의 단계를. 모르는 희망 단계, 힘든 고통 단계, 알아가는 고통 단계, 알아가는 행복 단계. 공부 안 해본 애들은요. 모르는 희망 단계 있어요. 문제집 사면서 만족감이 와요. 노트 사면서 만족감이 와요. 실제 공부하다 보면 힘든 고통 단계를 겪게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2단계는 다 거쳐야 돼요. 2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2단계와 3단계는. 특히 2단계에서 끝나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95%가 2단계에서 끝나요. 힘든 고통 단계에서 공부가. 여기서 알아가는 고통 단계가 되려면 이런 게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이 중요한 거예요. 시행착오 많이 겪어봐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아야 되고 평가 같은 거나 교과서 개념 이해라든가 예복습필 이런 게 돼줘야 애들은 알아가는 고통 단계가 돼요. 여기서 이런 게 되면 이제 알아가는 행복 단계가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95%가 여기서 끝나요.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비용 저혈학습하고 행동보다는 그냥 마음만 앞서고 그 선행 위주로만 속도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속도와 이해는 반비례 가는 거예요. 깊이와. 우리가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깊이는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이 이런 학원들이 제일 안 좋은 학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막 방학 때 수학학원 특히 우리 방학 때 어디까지 끝내주겠다. 어느 수준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은 없어요. 그 학원은 최고의 학원이에요. 그건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이해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원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과목은 영어예요. 영어는 그런 거 없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잘 선택해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이에 맞는 선택이. 영어는 상관없어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특히 언어기 때문에 충분히 애가 어느 정도만 공부해주면 되는데 수학은 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줄 텐데 제일 먼저 성격부터 먼저 봐야 돼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성격은 지금 제가 정보력 시대 이거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성향과 기질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향과 기질이 너무 중요해요. 애들이 모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MBTI로 나와 있는 이 성향인데 여기서 어떤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습에서 절대적인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는 안 바뀌어요.
기질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 이건 얼마든지 바뀌어요. 모든 성격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 방향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건 리더십이라든가 사회성, 에너지량, 몰입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 내향이잖아요. 저는 외향이거든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앞에 쓰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럼 낯선 곳에 가면 에너지가 빨리 소진돼요.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애한테 에너지를 받아요. 오히려 제가 강의하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에너지를 자체 충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금방 소진돼요. 강의하더라도 금방 지쳐요. 그 대신 이런 사람들 신중할 수도 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 따라서 에너지 방향만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학습에 제일 중요해요. 학습에서 인식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선행 유무, 이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나 학원 선택이나 선행 유무나 독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S 성향인 애들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과하면 동그랗다, 빨갛다. 있는 그대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들은 이 성향이 많아요.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은. 그 남의 말 잘 안 믿는 엄마들 있죠. 여기가 아주 높은 점수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감을 통해서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사과하면 백설공주나 유턴. 다르죠? 그러면 누가 선행을 나가야 될까? 얘가 선행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N 성향인 애가 선행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하죠? 얘는 선행 나가도 돼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얘는 확산적 사고를 해요. 확산적 사고를. 얘는 수렴적 사고라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행을 많이 빼는 것보다 현행이나 시마 다지기로 나가고, 얘는 진도를 빨리 빼도 돼요. 그러면서 얘가 얘를 보면서 주눅이 들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얘는 대충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고, 얘는 꼼꼼하게 해야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세나공가이죠? 그래서 과학고 영재고 간 애들은 N성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수혜자가 N성향인 애들이에요. 왜냐?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대치동 같은 데는 교육 특구일수록 N성향 애들이 더 유리한 거야. 얘는 왜냐? 주눅이 들어 얘네를 보면서. 얘는 꼼꼼하게 공부해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책 읽는 거 누가 빠를까요? 얘가 독서, 비문학 독서를 얘가 잘할까?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N성향인 애들 책 읽는 거 훨씬 빠르죠? 근데 대충 읽는다는 거예요. 얘는 밑줄 쳐가면서 읽죠? 밑줄 쳐가면서 책에다 막 밑줄 치고 이래야 됐죠? 책 읽는 속도가 느려요, 얘는요. 그러니 꼼꼼하게 읽죠. 그래서 얘가 빨리 읽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독서 방법, 학원 선택은 마찬가지.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 얘는 뭐에 치중해야 될까요? 예습에다 치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얘는 복습에다 치중해야 돼요. 확산적인 이해가 빨리 되니까 얘는 금방 잊어버리죠. 인풋 대비 아웃풋도 빨라요. 얘는 복습에다 치중해야 돼요. 성향만 가지고. 근데 이 성향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여기 학습 능력까지 같이 보면 정확한 거야. 자, 여기서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거랑 여기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랑 같이 봐야 돼요. 학습 진행에서는 뭘 봐야 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엄마들이 반드시 봐야 될 건 수리력과 우리가 공간 지각력의 관계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 어휘력은 그 다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수학은 우리가 네 가지를 기본 옵션으로 끌고 다녀요. 집중도, 암기력, 끈기, 논리적인 사고. 이렇게 수학 대수 파트 잘하는 애들이요. 암기력이 좋아요. 대수 파트. 특히 여기 초등학교 5, 6학년 어머님들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수의 사치곤학 계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대분수, 덧셈, 뺄셈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거에 실수가 많거나 대분수, 덧셈, 뺄셈을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같이 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많은 애들은 10중 8구에는 중학교 가면 이제 내신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걔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간 지각력이 우리 애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애 인생이 바뀌어요. 이 공간 지각력이 높은 애들이 이 공간 지각력이 다른 말로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은 다른 말로 확산적 사고예요. 확산적 사고는 다른 말로 디자인이에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공간 지각력이 제일 높아요. 이 창의력 높은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머리 좋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 수록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대 제 지도교수가 이기민 교수인데 출제위원장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교수들하고 하면요. 교수들 다 인정해요. 저는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이 이론을 경험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론적인 배경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공간 지각력이 왜 확산적 사고, 왜 디자인인지.
그리고 공간지각 높은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 공간지각 높은 애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공간지각력 높은 애들이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장점은 머리가 좋으니까 얘네들은 이해가 빨라요. 인풋이. 근데 아웃풋도 빨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수학에서 도용을 잘해요. 기하 파트 있죠. 과학을 잘해요. 천체,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 있죠. 그럼 공간이 높은 애들이 이과 갔을 땐 되게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 공간지각이 높은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공부할 때. 공간이 낮은 애보다.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공간이 높다. 근데 애가 낮아요. 그 병원 가셔야 돼. 바뀐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공간지각용 부모로부터 무조건 물려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높으면 애는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지각력 자체가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높은 애들은 수학적인 감이 있어요. 특히 2학기 수학이 쉽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학고 간 애들은 반드시 이게 높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 영재고 과학고는 영재 판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하 도형 문제예요. 그래서 타고난 애를 뽑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논술 시험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거 높은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공간지각이 높은 애들이. 근데 단점은 뭐냐? 공간지각이 높은 애들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니까 암기하는 걸 싫어해요. 순간적인 기억력은 좋은데 암기력이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안 넘어가요. 그리고 성실하지가 않아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공간이 높은 애들, 여기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지금 공간이 높은 애들은요,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했어야 되냐면 학습지를 했어야 돼요. 구몬이나 눈높이 같은 거 있죠. 최고의 학생이야. 근데 걔네들 그걸 싫어해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의 공간이 높다는 무슨 들어봐요. 초등학교 어머님 중에서. 이거 모르시면 엄마가 그러면 애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애가 공간이 높은지도 모른다. 그건 문제예요. 엄마가 반성해야 돼요. 공간이 높다. 걔는 무조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지를 했으면 최고의 학생이에요. 특히 대수파트. 대수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공간장이 높은 애들은 어디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냐? 4학년에 대분수 덧셈 뺄셈, 재수가 3자리 2자리 나눗셈부터 하기 싫어해요. 그럼 뭘 좋아하냐? 공간이 높은 애가 새로운 문제만 좋아하는 거예요. 창의력 문제 이런 거 있죠.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항상 시험만 보면 다 맞았다는데 채점은 항상 틀려요. 그런 애들 있죠? 뻥 엄청 칩니다.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실제 그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얘가 걸리는 게 뭐냐? 초등학교 때는 껌 좀 씹어요. 공간이 높은 애들은 교육청 영재나 다 불려다닙니다. 성격이 어땠든 간에. 그게 뭐 NF든 S 상관없어요. 공간지향이 높은 애들은 초등학교 때 껌 좀 씹어요. 근데 얘가 공간지향이 높은 애가 대수파트를 못하잖아요. 그럼 암기 과목을 싫어해요. 제일 안 되는 게 역사, 사회, 암기가 안 돼요. 여기 중학교 어머님들 금방 할 거예요. 그리고 국어가 약해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얘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복습에다 치중해야 돼요. 반대로 공간지향이 낮은 애 있죠. 걔는 뭐에 치중해야 되냐? 걔는 예습에다 치중해야 돼요. 문제 조금만 변형해도 힘들어요. 조금만 변형하면. 그리고 과학을 중학교 가면 과학이 안 돼요. 특히 2학년에 나오는 천체 부분 있죠. 태양계 나오는 거 있죠. 역학과 에너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공간이 낮은 애들은 고지식해요. 공간이 낮은 애들은 그 대신 약간 규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낮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과 과목이 불리해요. 얘가 이과 간다. 그럼 공간이 낮은 애들은 문과성 이과를 가는 거예요. 공간이 낮은 애가 수학을 잘하면 얘가 의대 가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의대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공간이 낮으면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얘는 성실하거든요. 공간이 낮은 애가 수학을 잘하면 얘는 이미 성실한 애예요. 그럼 공간지각력이 높으면서 수학을 잘한다. 얘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이 성실성을 깨트려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얘가 공간이 높으니까 학원 이런 데 다니면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더 많은 과제를 주고 막 선행을 빼요.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성실성을 망쳐놓는 거야. 10이면 9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고나 용인외고 가면서 우리의 성실해요.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머리 좋아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일반고 가면서 우리의 머리 좋아. 아무 의미 없어요. 일반고 가서는 우리의 성실해가 의미 있는 거야. 우수한 집단에서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간 애들은 반드시 이게 높아야 돼요. 이게 낮은 애들이 가면 주눅이 들어요. 가서 걔네들은 못 쫓아가요. 같은 시간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이거 의미 없죠. 일반고 같은 데서는 이거보다는 성실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어머님들은 공간지각력과 수리력 관계를 반드시 봐야 돼. 그 다음이 국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타고난 영역이고요. 이게 만들어진 공간지각용 부모부터 물려받는 영역이야.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큰애가, 저희 애들은 다 대학을 잘 갔는데 저희 작은애는 지금 하나고 교사고 저희 큰애는 이제 건대 수의학과 나서 지금 SK 연구원인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여자친구를 제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애는 1m 한 84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 1m 53이에요. 그리고 아주 왜소해 애가. PD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밥을 사주고 그럼 대치동 사무실 한번 가보자. 그 애가 갔어요. 구경할 겸. 가자마자 제가 걔만 여자친구면 조용히 방으로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검사했냐? MBTI 공간지각력 검사를 제일 먼저 했어요. 공간지각력 검사를 제가 그냥 갈라놓으려고 둘이. 근데 그걸 5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분에 다 맞히는 거예요. 애가 공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MBTI를 또 검사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 MBTI가 INFP거든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INFP 나오면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아주 우유부단하고 아주 계획성 없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걔를 딱 해봤더니 여자친구 애가 ENTJ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얘 수민인데 이름이 수민아, 너 수민이가 뭐 이렇게 좋아서 아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남자애가 우리 아들이 든든하대요. 그 남자애가 할 얘기예요? 여자가 든든하다 그러죠? 근데 얘는 든든하거든요. 이 유형이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얘 보는 시각이 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만나야죠. 서로 이게 보완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보완 관계잖아요. 대체제면 안 돼요. 우리가 보완제 해야 되죠. 커피와 설탕 같은 거 이렇게 보완 역할을 해주거든요. 충분히 얘 약점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시간이 없는데도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공간이 중요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일을 하겠어요. 우리 애는 약간 우락부락하죠. 어떻게 처음 보는 애를 가지고 공간지각 검사를 그 연구실에 들여서 검사하냐고. 그러나 걔가 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걔가 안 한다 그랬으면 안 했지만 제가 수민 한 번 더 그거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한번 해보자 꼬셔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녀도 마찬가지. 이 공간지각력이 공부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야누스적인 영역이에요. 높으면 좋을 수도 있고 높으면 수학을 잘하면 대수파트가 좋으면 굉장히 좋은 애겠요. 공간지각이 높은 애들이 대수파트 잘하면 이런 애들이 영재거나 과학고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생인 거예요. 거기다 성실성까지 가져가면 그 성실성이 뭐겠어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공간지각이 높고 대수파트를 잘해요. 분수의 4치고는 계산을. 근데 걔가 성실해요. 그럼 걔가 뭐겠어요? 걔는 책을 많이 읽은 애예요. 이런 애들은 예복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들으면서 다 이해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안 만들어 놓죠. 오히려 성실성을 죽여놔요. 엄마들이 계속 학원에서 수학 같은 거 선행시키고 막 6학년이 수완수투 나가고 지금 그런 식의 공부한 거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시대 때는요.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때는 공부 자체가 애의 어떤 생각이나 멘탈을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키워줘야 돼요. 스마트 감성은 의미 없어요. 저는 스마트 감성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스마트 감성이 없거든요.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우리 때 스마트 감성이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해요. 벤처기업의 대표예요 다.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이 스마트 감성은 타고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베타 세대죠. MZ 세대에서 알파 세대가 지금 중학생들, 베타 세대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데 베타 세대들은 고향이 그냥 인터넷이에요. 고향이. 걔네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돌 때부터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감성 의미 없고요.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날로그 감성이 뭐겠어요? 글로 써보는 거. 오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수업을 엄마하고 아이고 같이 하잖아요. 아빠도 오시는데 수업하다 보면 엄마들은 엄청 열심히 필기해요. 애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참 씁쓸해요. 그걸 보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애들이 필기하고 엄마들이 관망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어머님들은 반드시 이 공간지각력과 수리력을 봐야 되는데 수학을 집에 가서 한번 조명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실수가 많거나 대수파트가 약하다. 걔는 반드시 여기부터 보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에서 그걸 못 해줘. 이건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이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수파트는
그럼 기저귀 계산법이나 기타 수학 이런 거 있죠. 6학년이면 학습지 늦었어요. 구멍이나 눈높이 같은 경우. 그건 늦었고요. 그런 걸 사서 하루에 20분씩 해서 보완해주면 중학교 가면 얘는 암기력도 되고 그렇지 않고 얘가 학교 시험 보고 학원에서 붙자로 무조건 100점은 나와요. 100점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100점은 의미 없는 거예요. 중학생도 보세요. 수학을 TV에 시험 볼 때까지 전날까지 직보 때까지 해가지고 수학 100점 나오는 거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점수예요. 역량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중학교 때는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 제가 간단히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와요. 공간지각력과 수리력이 높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확산적 사고 이런 애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수학과학을 잘해요. 이과적인 성향이 높고요. 학원의 의존도가 높아요. 이런 애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얘가 성실성을 가지고 가면 최고의 학생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주요 과목은 잘하는데 암기 과목을 잘 못해요. 습인 과목. 특히 국어, 사회, 역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약해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벼락치기에 강하고 모의고사에 강해요. 지금 이런 애들이 대우받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정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정시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어민 때는 이제 정시나 수시나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나 태도를 잡아주셔야지 지금 고등학교 애들처럼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선행 디리 빼고 공부 습관 안 좋고 책 읽지 않고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이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근자감 유형이에요. 성실성이 떨어지죠. 정의 정도는 잘 못해요. 옷 아무 데서 벗어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계획성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내력이 낮고 의존도가 높아요. 잡기에 등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유튜브나 게임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빠져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이런 거에 게임에 잘 빠지고요. 공부 방법은 백지 테스트라든가 비문학 독서 중요하고 복습에 치중해야 돼. 암기 과목 싫어해요. 이런 걸 잘해야 되고요. 수학보다 이런 걸 더 잘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죠.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거 단어 외우는 거. 시키면 잘하는데 뭘 보상을 걸어야 잘해요. 어머니도 함부로 보상하시면 안 돼요. 너 이번에 이거 다 해놓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큰일 납니다. 학습은 절대로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는. 그럼 걔는 뭐만 신경 쓰냐. 보상에만 관심 가져요. 해야 될 건 대충 하는 거야. 그럼 엄마 다음에 뭐 해줄 건데. 걔가 공부하겠어요? 대충 해놓고 그 보상에 관심 가지니까 보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물리적인 보상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애들이 지금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애들. 외우면 잘하는데 그런 걸 좀 엄마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는 수행평가가 중요해요. 수행평가 약하죠. 영과고 특목고차 이런 애들이 이제 성실성 가지면 이제 자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고는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영재고는. 근데 과학고는 약간 성실해야 돼요. 조금 색깔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재고는 타고난 애들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들은 센 학교 가야 돼요. 여기도 따지면 그 화성고나 이런 데 있죠. 여기 비평준화니까 무조건 비평준화 학교를 가야 돼, 이런 애들요. 왜냐면 낮은 학교를 가면 이 애들은 낮은데도 대부분 10명이나 20명 정도는 고수가 있거든요. 얘네들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예, 성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 센하고, 이런 애들은 센하고 다니는 게 유리하고요. 엄마가 아이와 대화가 많은데 기다려줘야 되고요. 아이 메시지. 네가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이렇더라. 엄마하고 얘가 부딪히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애들은 무조건 공부로 반응할 수뿐이 없어요. 생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얘와 반대되는 애가 얘예요. 공간이 낮으면. 이런 애들이 이제 창의력이 약하죠. 여기 쭉 있는데 뭐 제가 이거 다 읽어주긴 그렇고요. 이런 애들이 엄마가 할 역할은 뭐냐. 칭찬과 격려인데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돼요. 저희 애들이 다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학교 가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 엄마 오늘 저녁 때 간식 뭐야. 엄마가 항상 집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얘네들은 성실하니까 공간이 낮으면 수학 잘하는 애들 성실한 애들이거든요. 정시정도 잘하고 이런 애들은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예습에다 치중 애들인데 얘를 가지고 엄마가 식탁에다 10,000원 올려놓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음에 상처받아요. 얘는 엄마가 없는 집을 좋아하죠. 얘는 엄마가 없으면 좋아요. 얘는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오면 이렇게 좀 안아주고 챙겨주고 이런 애들이. 예, 왜냐? 공간이 낮은 애들은 약간 규범적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코딩 교육 시키는 거예요. 얘네도 코딩 교육 시키면 전 코딩 교육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아날로그 감성이 깔려있는 애가 코딩 교육하면 최고예요. 근데 성실성이 없는 애가 코딩 교육하면 재밌는 거 말려 그래요. 걔는 공부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전부 다 진로가 뭐냐? 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똑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전부 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그 진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걔네들 공부 안 하고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공간제 높으면 수학 못한다. 얘는 공부는 끝이에요. 예, 얘는 그냥 디자인, 미술 쪽으로 가는 거야. 미술 쪽으로.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공간이 높으면서 수학을 못하면. 왜냐, 수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학은 이 공부하는 심을 아까 제가 4가지를 기본 옵션을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게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패턴, 이거는 이제 이런 엄마들은 별로 없어요. 동탄에 이런 엄마들 별로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 저 오지에. 공간이 낮으면서 수력도 낮으면. 공간이 낮으면 이거 누구 책임이죠? 예?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항상 공부하면서 아빠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항상 그래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항상 예습을 항상 하고 가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아빠가 죽일 놈이다. 예, 제가 공간이 낮거든요. 공간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성실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 부족하다. 변형해 놓으면 좀 힘들다. 제가 빨리 했는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로 넘어오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일로 넘어오면. 그래서 공간장이 높은 애들은 전부 다 N서양이 높게 나와요. NT 애들은 무조건 공간지각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적호기심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T 성향 애들이 지금 제일 수혜자인 거예요. NT 나오는데 공간이 낮은 애 본 적이 없어요. 걔 만약에 NT인데 공간이 낮다. 걔는 이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MBTI가. NT 성향 애들은 왜냐 지적호기심이 높다 보니까 확산적 사고라거든요. 빨라요 뭐든지. 그래서 이 인식검사가 공부에서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학원 선택이나 선행 유무, 독서 방법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진로 결정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T하고 F하고. 이건 의사결정할 때 이 2가지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이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럼 뻔히 지금 똑같은 조건이면 T서양인 애들은 모든 걸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애들이에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얘는 가슴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F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불리하냐? 얘는 인성은 되게 좋은데 친구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야. 얘는 지적호기심이 높죠. 드라이하단 말이에요. 시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학교에서 얘가 생활 태도가 안 좋은 거, 아니 친구도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얘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얘는 목표 지향적이고 얘는 관계 지향적인 애다 보니까 친구하고 좀 나하고 친구하고 쌓여있으면 걔는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고심하는 거야. 나 누구하고 이게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럼 얘는 감정 상태가 안정돼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학습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정서가 학습을 유발시킬 수 있네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중학교 가면 학습이 정서를 치유해요. 학습이 잘 되면 정서적으로도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갈수록.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런 애들은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받지 말고 엄마가 잘 이런 애들은 정서적으로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맛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F서양인 애들이 T서양인보다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높아요. 공부 잘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 어머님들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T서양이에요. 저는 F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F서양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어요. 왜냐? 그때는 학원 의존도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학원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애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하죠. 똑같은 조건이면 누가 잘하겠어? 얘하고 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총과 칼이 싸움이에요. 얘는 총이고 얘는 칼이에요. 그럼 얘가 잘하려면 근데 지금 사회가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기로 원하는 거야. 지금 사회가. 왜냐? 지금 사회는 인성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돼 있으니까 얘네가 공부 잘하면 최고의 학생인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 주위에서 보면 공부도 잘하면서 애가 사회성이 되게 좋은 애 있죠? 그런 애들 보면 저도 탐나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애들 보면. 공부도 잘하면서 애가 인성도 좋은 애들 있거든요. 근데 드물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옛날 그런 얘기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 싸가지가 없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배려에 대한 거 잘 모르고 사회성이. 그래서 이게 문이과 선택할 때 얘네들은 이과 성향이 유리하죠. 얘는 문과 성향이 유리해요. 그러나 얘가 그렇다고 해서 문과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T서양인 애들이 문과 간다면 그러면 이과성 문과예요. 어디냐?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문과지만 이과성이에요. 통계학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 F서양인데 공간장이 높아요. 걔네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서양인데 공간이 높은 애들은 이과성 문과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과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람에 관련된 거는 뭐겠어요? 이런 애들가 교사하는 거. 이과적인 과목 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의대 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의대는
일단 성실해야 돼요. 암기를 잘해야 되니까. 의대는 무조건 암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 양식이에요. 제이와 피는 생활 양식인데 제이 서양이다. 엄마가 제이다. 어디 여행 간다. 며칠 전부터 짐 싸요. 집안 정리 정돈 이런 거. 칼입니다. 엄마가 피다. 죽어납니다. 애들은. 엄마가 일관성이 없어요. 기분 좋은 모든 게 용서했다. 기분 나빠 애를 잡습니다. 그래 피서양인 애들은 정리 정돈이 안 돼요. 계획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서양 밑에서 자란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높아요. 엄마가 피서양이면 공부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애가 제이서양인 엄마보다. 왜냐? 엄마 끌어주지를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애가 제이면. 근데 애도 피고 엄마도 피다. 집안 분위기는 아주 좋죠. 화기애애하죠. 그러나 아이들 습관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 잡기는 이런 애들은 무지하게 빨리 잡혀요. 습관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이서양인 애들은 한 달이면 충분해요. 공부 습관 잡는 거. 한 달이면. 얘는 거의 6개월 이상 잡아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반짝하거든요. 근데 게을러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엄마들이 공부할 때만큼은 P로 바꿔주는, 아니 J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실지 타고나기는 P로 타고났다고 해도, 근데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잘 안 바뀌어요, 기질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성향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MBTI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한테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공부 패턴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애들이 제가 이 색깔을 구분하는데 17년 걸렸어요. 저는 애들 색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요. 빨간색, 녹색인데 이건 제가 한 겁니다. MBTI는 제가 만든 거 아니지만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파란색 만나면 부모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파란색 애들이 공부 가장 잘해요. 이번에도 수석 나온 애들 보면 남학생 ENTJ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애 여자친구가 ENTJ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노란색인데. 예, 노란색 애들이 가장 손 많이 가는 애들이에요. 멸치형이에요. 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얘네들. 노란색이면 얘네들 달달달 볶아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절대로 못해요. 고등학교 들어. 이건 엄마 업보예요. 근데 얘네들은 착해요. 뻑하면 울어요, 얘네들은. 근데 착해요. 근데 엄마가 강하게 애가 노란색인데 엄마도 노란색이다. 큰일 납니다. 걔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걔는 공부 끝이에요. 엄마가 노란색인데 애도 노란색이다. 공부 잘할 확률이 희박해요, 아주.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면. 엄마가 노란색인데 애도 노란색이면. 그 대신 애는 착하죠. 집안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애가 노란색이면 엄마는 파란색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엄마들은 이 성향을 넘나들어야 돼요. 애들한테 넘나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애들이 가장 복받은 애들, 특히 이쪽 애들이 가장 지적호기심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애들 있죠? 빨간색 애들이 가장 까칠한 애들이에요. 엄마가 부딪힌다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이야. 특히 이쪽 애들. 사회성이 떨어져요. 지적호기심이 높으니까. 과학고, 영재고 애들은, 과학고 간 애들은 전부 다 80%가 우리나라에서 다 이쪽에 있어요. ENTP나 여기 있거나. 근데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 얘네들은 지적호기심이 높고 확산적 사고를 하고 얘네들은 수렴적 사고를 하니까 이 ISTP나 ESTP는 학습량이 무리하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얘는 학습으로 반항하게 되고요. 얘는 자꾸 핑계를 대요. 어머니 자녀 중에서 학습량이 많아지거나 핑계대는 애 있죠? 걔네들 10중 8구 ISTP예요. 얘네들은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절대로 학습량이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그 학원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이 애들이 머리 가장 좋은 애들이에요, 사실. IQ가 제일 높아요. 이쪽 애들이. IQ 제일 낮은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네. 얘네들이 IQ 제일 낮아요. 저도 여기 속하거든요. 저는 원래 ESFJ인데, 원래 제 성향은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전교권에 항상 있었거든요. 저는 요 성향으로 일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저도 이 성향인데, 저희 어머님이 멸치형처럼 저를 길렀어요. 엄청 초조되고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여서 학원 보내고 서한선 선생님한테 몰래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과외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멸치형으로 달달달 볶아야 돼요. 그 대신 이런 애들은 맛있는 거 해준다든가 뭔가 시험이 끝나고 보상 같은 거 해주면 또 좋아해요. 예. 근데 이런 애들은 부딪히면 무조건 빨간색이다. 까칠한 애들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세요? 제가 빨리 했는데 여기.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알겠죠? 예, 손이 많이 가고 얘네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애들이 가장 수혜자예요. 지금 이 애들이 가장 수혜자. 어머님 자녀가 이해면 얘는 뭐 아니면 도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해요. 근데 못하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냐? 엄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웠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으면 걔는 엄마하고 밀당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언제 결정이 나냐? 중학교 3학년 때 결정 나요. 2, 3학년 때.
시험 중간고사 보면 초등학교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껌좀 씹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되면서 평가가 있으면서 10중 8구 거의 맞아요. 얘가 공부를 못하면 그 에너지를 엄마하고 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공부 잘해요. 얘하고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얘는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금 대치동이나 이런 교육 특기에 잘 안 맞는 애예요. 이런 데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꼭 대치동에 없어도 됩니다. 교육 특구를 안 가도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교육 특구에 있으면 그래서 대치동에 제일 많은 애들이 60%가 이 애들이에요. 제일 많은 애들, 남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은 애들이 다 ENTP나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유형이 여기예요. 여기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의 유형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은 무리한 선행을 나가면 번아웃이 오게 되고요.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얘는 피서양이니까 얘네들은 제일 성실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뭐냐? 남녀가 달라져요. 여학생은 생활 속에 성실하다고 해서 학습적으로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한 애들도 있지만 무늬만 성실한 애들 많아요. 여학생은 이 유형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유형은 잘 안 나와요. 지적심이 있어야 되니까. 남학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학생이 한 노트인데 여학생들은 이런 노트 필기를 이렇게 잘하면서 이 노트 필기를 한 걸 보세요.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서 만족감이 와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잘해야죠, 잘. 이렇게 했으면 키워드를 뽑아낸다든가 설명해 본다든가. 남학생이 이렇게 했다. 얘는 무조건 전교권이에요. 남학생은 끌적끌적만 돼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여학생이 한 플래너거든요. 아이고. 원장님 이거 좀 잘 껴주세요. 네. 이거 여학생이 한 플래너인데 이렇게 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까지 다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족감이 온다. 남학생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활 성실한 게 뭐겠어요? 정의정돈하고 잠에 자기 전에 내일 거 시간표 챙기고 그 기본적인 생활 태도만 잡아줘도 남학생들은 공부하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학생을 대할 때고 남학생을 대할 때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여기 그럼 제가 이거로 넘길게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학습 진로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런 표가 나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원장님 그냥 주세요. 넘어가긴 하죠. 예, 제가 만지니까. 넘어가긴 하네요. 우리 애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학습 활동이고요. 학습 활동이고 이게 학습 능력이에요. 이 학습 활동은 뭐냐? 성실성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력, 학습 동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애들 있죠? 그리고 이거 학습 능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 지각력, 수리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오히려. 자, 학습 능력도 높고 성실한 애들은 무조건 위명으로 가면 돼요. 그냥 내부로 두면 돼요. 이 위명으로 간 애들이 솔루션은 이거예요. 위명은 진로 탐색을 통한 목표 설정 및 특목고 방향, 자사고나 과학고 갈지, 심화학습 수행평가하고 내신관리, 대학도 지역 균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해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도형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지도형은요, 학습 능력은 높아요. 근데 학습 활동이 떨어지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애들이 전부 다 색깔로 다 구분했죠. MBTI 유형에서 빨간색 애들이에요. ESTP나 INTP, 그 다음에 ISTP, ENTP. 이 애들은 실행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실행력이 강화되는 게 뭐냐?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피서양이다. 피서양이에요. 정의정돈은 안 되고 계획성 없고 게을러요. 그 애들이 지도형으로, 근데 능력은 좋아요. 머리는 좋아요. 그 애들은 도구 사용이 중요한 거야. 도구 사용이 절대적이에요. 도구 사용이 뭐냐? 플래너, 복습 노트, 정의 노트, 오답 노트.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있죠. 여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도구 사용에다가. 지금 아마 중학교 어머님들은 지금 여기 초등학교 어머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눈빛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은요 제 말에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렇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의 이론과 같은 얘기예요. 이론이라는 건 뭐냐? 거의 80% 이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학습 능력은 떨어져요. 근데 애가 성실한 애들 있거든요. 여학생 중에서 이런 애들 많아요. 이런 애들은 격려형으로 가야 돼요. 칭찬해주고. 이 애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학습 능력이 뭐냐?
예복습이에요. 예복습. 얘는 무조건 예습과 복습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우리 애가 학습 능력은 떨어지는데 성실한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무조건 예복습에다 치중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들은 그 애들을 더 학원을 내보내려고 해요. 학원을 다니되 예복습에다 더 치중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학습 습관도 게으르면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이래든 지시형이에요. 이래들은 행동 수정부터 동기부여부터 해줘야 돼. 그러면 자, 지도형인 애들은 뭘 가야 되냐? 지도형인 애가 위임형으로 가려면 얘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적 동기 부여하고, 내적 동기가 아까 NT 서양이나 빨간색 나온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무조건 내적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애들은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 애들은 여기 빨간색 나와 있는 애들은요, 자기 내부에서 동기가 일어나야 돼요. 노란색 애들은 외적 동기가 필요해요. 막말이 이런 애들은 조져야 돼요. 노란색 애들은 조져야 되는 거.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얘네들 편하게 놓으면 안 돼. 금방 게을러져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얘네들은 시간 여유를 주면 안 돼요. 그 잔상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게임하거나 유튜브 하면, 게임이나 유튜브 하다 공부한다, 이런 애들은 생각도 못해요. 그 잔상이 오래 남기 때문에, 뇌에서. 이런 애들은 딱 끊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엄마, 내 친구는 걔 게임 공부하면서 게임 엄마가 시켜준다. 걔는 이런 성향인 거죠. 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른 거야. 얘네들은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님들, 공간 지각력이 높은 애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캠프라든가 뭐 용인외고 캠프, 민사 이런 데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어학연수 이런 거. 공간이 높은 애들은 거기 갔다 오잖아요. 그럼 잡기에 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분산. 그럼 공간이 낮은 애들은 괜찮아요. 낮은 애들은 규범적이니까. 근데 높은 애들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코딩 교육 같은 거 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걔가 성실하면 괜찮은데 그런 애들 드물거든요. 그래서 공간지향이 높은 애들은 어렸을 때 학습지를 시켰어야 돼요. 최고의 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뿐이 안 나와요. 여기도 아마 어머님 자녀 중에서 학습지 공간이 높은데 못 시켰던 애들은 애가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책임은 엄마야. 엄마가 첨삭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애들 엄마가 안 해주잖아요. 답안지 보고 베껴요. 답안지 보고. 그리고 거짓말도 엄청 잘합니다. 엄마 머리에 위에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 빨간색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지도형인 애들은 내적 동기가 중요하고 도구 사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반복과 정리, 학습적인 성실도 중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에 따라서 달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무조건 도구 사용에다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플래너예요. 플래너. 오늘 해야 될 게 명확히 있는 애 없는 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플래너도 여학생들은 플래너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고등학생들도. 플래너 있다고 공부 잘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집중도라든가 실천 못했으면 실천 못한 이유, 공부한 내용, 키워드 같은 거 뽑아내야 그게 플래너가 의미 있는 거지. 플래너만 짜면 남학생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집에 씻고 자는데 굳이 플래너 있을 필요 있냐? 그거는 그냥 고정 시간만 신경 쓴 거죠. 주도 시간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보면 이 플래너에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플래너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정 시간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이거는 예습 복습, 예습과 복습, 인강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죠, 공부에 있어서. 이게 주도 시간이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먹고 자는 거예요. 생활 시간. 급하지도 중요하죠. 이건 여가 시간이에요.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A의 퀄리티는 얘가 결정해요. 얘가 있어야 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근데 대치동 애들은 이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거 할 시간이 없대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일 안타까운 애가 이거 전혀 없으면서 이것만 가져가는 애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번아웃이 와요. 얘가 있어야 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플래너는 이것 때문에 짜는 거예요. 주도 시간을 알고자. 이 시간을 알고 있으면 얘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애들은 이건 다 몰라요. 이것만 알지. 학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숙제 이런 것만 알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너에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애들이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게 없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요.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항상 오늘 밤에 오늘 했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예습과 복습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습과 복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고요. 예습과 복습은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특히 학기 중에는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40분 동안 배운 거를 중학교 45분 동안 배운 거, 고등학교 50분 동안 배운 거를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분이면 충분해요. 수업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 그러면. 만약 내가 5분인데 45분 동안 배운 거 5분에 복습을 못한다. 그럼 얘는 복습하면 안 돼요. 얘는 예습에다 치중해야 돼요. 얘는 그 과목 너무 못하는 거야. 배경지식이 너무 떨어지거나. 5분이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복습은 분산학습법이기 때문에 배운 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런 걸 심어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복습에다가 배웠던 거를 한번 모든 교과서는요. 모든 교과서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교과서야 이게요. 이 비상교과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역사완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국영수사가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 여기가 세계사 파트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애들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 세계사 파트가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중세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교 문화 형성과 확산해가지고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해서 뭐 장원제도부터 봉건사회 여기 카로사의 굴력부터 해서 여기 영구 청교도명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애들 반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 애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공부의 최소 단위는 이 중단원이거든요. 중단원, 소단원, 제목, 학습 목표 반드시 봐야 돼. 학습 목표를 보고 대답할 수 있으면 애들은 모든 게 공부하고. 여기서 뭐 학습 목표가 뭐라고 하냐? 중세 유럽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중세 유럽 문화의 특징이 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럼 공부 끝난 거야. 모든 과목은 다 학습 목표가 소단원 밑에 있어요. 공부의 최소 단위는 중단원이에요. 중단원은 무조건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야. 하나의 가족의 세트야 여기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6학년 애들이면 지금부터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사셔야 돼요. 사회, 과학, 국어 교과서를. 그래서 6학년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중학교 거를 한번 조금씩 시켜보셔야 돼요. 영수는 어차피 학원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다른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주시면 걔는 중학교 가면 습관 완전히 잡힙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야, 진짜 내가 너무 급하네. 제가 딱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예, 지금 사실 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아까 여기까지 보여준 건데 성격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어머님들한테. 애들이 이 능력과 과제의 상관관계 그래프인데 우리 애가 만약에 어머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애가 능력이 낮은 애를 가지고 학습 역량이야 이건요. 학습 역량이 낮은데 너무 과제가 많거나 너무 센 학원을 보내면 애들은 다 이쪽에 있게 돼요. 걱정과 불안과 이런 쪽에 가게 돼요. 반대로 우리 애가 능력이 너무 좋은데 엄마가 너무 학습을 안 시키면요. 애들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과제가 맞아 떨어졌을 때 애들은 몰입이라는 게 오게 돼요. 몰입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역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해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수학도 잘해요. 그럼 얘는 역량이 높으니까 얘는 무조건 학습량을 많이 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보통 40대, 50대 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관리를 잘해요. 예, 저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예, 그죠? 예? 저희 아이가 지금 큰애가 31살이면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가늠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고 쳐서 뭐 20대 장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31살에 장가 갔으니까 대충 나이가 가늠되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자기 나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지만 50대, 40대 지금은 10대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어머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애가 얼굴이 찌들어 있다. 그러면 걔는 10중 8구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찌드는 거예요. 과거에 어머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때는 공부 못해도 애들이 찌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뛰어놀고 하면서 애들하고 하면서 찌들잖아요. 지금 애들은 너무 많아요. 얼굴이 찌든 애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얼굴 찌들어 있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고 이런 애들이에요. 오히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공부 좀 못해도 애가 밝고 10대 애들이 갖춰야 가장 큰 덕목은 밝음이에요. 그리고 순진함이고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래서 이 학습적인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 돌아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원인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심지어는 뇌까지도 찍는데 이거 ADHD 뇌파예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뇌에서 이렇게 나와야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4시간 걸려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뇌파가 바뀌어요.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4시간 걸리는데 매일 게임을 한다. 얘는 이게 픽스돼요. 고정돼요. ADHD야 이런 애들이. 그래서 어머님들 게임 매년 뭐 1시간씩 한 20분씩 하는데 어떤가요? 게임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주말에 6시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소리예요. 뇌에는. 그래서 어머님들 게임 많이 하는 애들 이거 완전히 애들 싸움닭입니다. 누가 뭐라는 막 들이받을 자세히 뇌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끝으로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학습 전략을 제가 여기다 짜줄 텐데,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애들이 특목고나 자세고나 일반고 수능학과를 가야 되는지가 여기서 모든 판단이 쓰는 거야. 자, 우리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만약에 자사고 가고 싶다. 그럼 약간 지도형이면서 위명 나오는 게 좋아요. 내신 관리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고 수학 잘하고요. 성격에서 STJ나 P서양인 애들이 얘네들 현실적이기 때문에 진로에서 이런 애들은 E나 C나 I가 나와요. 진로에서 준치형이나 사무형, 탐구형이 나와요. 제가 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진로도 어머님들이 여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어떤 진로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서양이 나오는 거예요. 탐구형 나오는 애들 공부 가장 잘하죠. 예술형 나오는 애들이 가장 공부 못해요. 현장형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거고요. 준치형은 자신감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고집이 세요. 특목고 갈 애들은 이게 반드시 높아야 돼.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사무형은 성실한 애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형은 인간관계 맺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따지면 이게 R이에요. 현장, 리얼. 그 다음에 이게 탐구, 인베스트먼트에서 탐구 I고요. 이거 예술형. 예술형은 A예요. 아트. 그 다음에 사회형은 소셜에서 S고, 그 다음에 진취형은 엔터프라이즈 E고요. 컨벤셔널에서 C야. 이렇게 니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도로. 그래서 이 검사는 요 정도의 진로의 검사는 언제가 가장 좋으냐? 6학년 이상 정도 돼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은 아직 진로 안 나와요. 진로된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해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 진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로가, 그래서 여기 자사고 애들은 이렇게 E나 C나 I가 나오고요. 과학고 영재고 애들은요, 얘네들은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지도형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학 과학을 굉장히 선호하고 공간적이 높으면서 NT나 P나 J 성향이 나오는데 얘는 I가 나와요. 제일 먼저. 무조건 과학고 갈 애들은요, 지적심이 높기 때문에 탐구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외고 갈 애들은 탐구형 안 나와요. 얘네들은 E나 C나 S가 나와요. 성실하거나 인간관계 맺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가기는 제가 오늘 중학교 어머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특목고 자사고 선택하는 방법을 준 건데, 일반고도 내신형이 있고 수능형이 있어요. 내신형은 이 수능형은 센 학교, 우리가 말하는 비평준학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화성고등학교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 뭐 여기 낙생고나 이런 거. 여기는 일반형은, 내가 만약에 일반형은 경영인 애들이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력 대비 성실한데 결과가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낮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암기 과목을 잘하니까. 근데 수학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공간 지각이 좀 낮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일반고에 내신, 왜 성실하니까 내신으로 가는 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이런 애들은 수능형으로 가는 게, 성실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수학은 잘하는데 성실하지가 않아요. 공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학교 선택도 달리 가야 된다.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선택에서 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숙형 학교, 특성화학원, 마이스터고는 무조건 이런 애들은 아까 지시형인 애들 있죠. 수학 못하거나 공간 지각력 높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특성화 기숙형이나 우리가 말하는 뭐 셰프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고등학교나 이런 데 있죠. 마이스터고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기 소프트웨어 학과나 이런 거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좀 들어가기 좀 쉽죠. 옛날로 따지면 공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든 저기를 제가 이렇게 예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게 교과서거든요. 어머님들이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소단원이고 위에 중단원이 있거든요. 이게 학습 목표고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쭉 교과서를 보고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중단원, 소단원 학교 가는 애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는요. 입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시 다양성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수능만 가지고 가는 학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면접이나 논술까지 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다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한 것들은 가장 공부의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어머님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능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능은 당연히 자격화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바뀌는 그 과정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확실히 장담은 못해요. 그 대신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별 고사는 반드시 부활된다. 논술이나 서술이나 면접은. 왜냐 그렇게 뽑아야 우수한 애들을 뽑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막 객관식 문제 수능만 가지고 뽑는 시대는 이제 어머님 때는 없어진다고 보는 거야. 지금처럼 하는 공부는 이제 안 받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가 최강하고 드리겠습니다. 사인과 함께. 네. 예. 질문 없어요? 예. 아이가 INTP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아이가 좀 까칠하다고 하셨잖아요. INTP 성향 애들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적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약간 드라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면 안 그래요. 초등학생은 MBTI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초등학생들은 아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거야. 최소한도 그래도 중학교 이상 돼야 자기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MBTI 경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는 하셔야 돼, 그 대신에. 근데 어머님이 아이가 몇 학년이죠? 5학년이면 5학년들은 이제 MBTI 의미 없고요. MMTIC라는 게 있어요. 애들 검사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왜 초등학생들은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유밴드라는 게 많이 나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많이 몰려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없으라 그러는데 가운데 많이 몰려있을 때는 거기서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T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들은 학습이 되지면 저절로 성향 자체도 바뀔 수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이나 그럼 T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탐구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다 더 신경을 쓰셔야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예. 마지막 한 분 전화 받고 질문 받고 끝낼게요. 예. 공간 지각력이랑 수리력이 높은 애들이 예.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이런 걸 좀 잘해야 된다고요? 예, 맞아요. 중학생들. 논술 같은 거 중요하다고 예. 하는데 예. 이런 성향들이 논술 같은 강해요. 거를 강해요? 예, 공간이 높은 애들이 쓰는 건 싫어하는데 확산적 사고를 하니까 논술에 강해요. 그래도. 그 대신 이제 걔네들 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글씨를 못 쓸 수도 있어. 막 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날로그 감성을 그래서 심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아날로그 감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복습 노트나 쓰고 필기 끌적끌적 되는 것도 공부해 걔한테. 근데 그거 안 심어주면 못 들어가죠. 제가 연대에서 교수들한테 논술 채점할 때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인문계는 30초 걸려요. 논술 전형 하나 채점하는데 30초 걸려요. 30초. 그냥 막 버립니다. 글씨 막 쓴 거 보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똑똑한 애도 맞는 걸 읽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를.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거 좀 글씨를 못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알아보긴 써야죠. 거기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 연습을. 자, 어머님 두 분 제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좀 아쉽긴 한데 많은 걸 전달하지 못해서 근데 사실 기회가 되면 제 강의는 최소한도 한 1시간 반 이상은 지금 가져가야 좀 전달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맛보기식으로 좀 스며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강의가 지금 스며들었다.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스며들면 아예 인생 바뀝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스며들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해서 나중에 제가 여기 그 원장님한테 저 부탁해서 책은 한 권씩 제가 다 드릴게요. 제가 택배를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몇 명인지 아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한 20권만 딱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세 분들은 잘 읽으시면 아이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더구나 5, 6학년 어머니들은 진짜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 때. 너무 학습적으로 너무 가지 마시고요. 정서적인 부분도 가지고 습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6학년들은 습관적인 부분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고맙습니다. 예. 저희 다음 순서로 저 에이스 프로그램하고 저희는 에이스 전달 주변의 인근학교, 중학교 내신 전략하고 학교 분석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줄 아셨죠? 저희가 원래 계획한 시간 9시까지였는데 조금 앞부분이 흥미진진해서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피드 있게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다 챙겨서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더 잘 보이실까요? 네. 이제 저는 정상어학원 동탄국제 지점의 팀장으로 합류하게 된 하다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중등영어 학습의 핵심과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영어 학습의 핵심은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신 플러스 수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쉽게 아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는 학습. 요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저희는 이제 대입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교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 점수를 챙기는 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등 영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신이라는 단어가 초등 학부모님들께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신이라고 하면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선발의 기준 자료가 되는 출신 학교의 학업 성적 품행이다. 즉 중학교 입장에서는 상급 학교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때 참고가 될 만한 성적, 뭐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런 자료가 내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점 안에는 1, 2, 3, 4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교과 활동 상황이 150점, 즉 국영수 점수, 이제 미술, 체육 이런 것들 점수가 총 150점 정도 들어가고 출결 20점, 봉사활동 20점, 그리고 상 얼마나 받았는지 어머머 제가 너무 스포를 하고 있군요. 어머머 어머머 안 되는데 잠시만요. 뒤에가 핵심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활동하면 추가 점수 주고 또 이런 거 합해서 총 200점 만점으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중등 내신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절대 점수만 넘으면 A, B, C, D, E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성적이 몇 점을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중간고사 90점 넘으면 A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학기별로 영어 성취도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듣기, 작문, 말하기 이런 거 다 합해서 이제 원점수 100점이 나오게 되고요. 요걸 다 합한 점수에서 90점 이상이 되면 A라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근처에 있는 다원중학교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교과 평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로 정리해 주는데 저기에 더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원중 2학년이고 2학기 영어는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중간고사 25% 들어가고 기말고사 25%, 수행평가에서 50%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면은 50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잘 챙겨야 되는데 그 안에 글쓰기, 작문,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어 학원이다 보니 영어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등 영어 내신 저희는 이제 A 받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탄이 이제 경기도 내에서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인데 이게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에서 저희 중등 상위권이 좋아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4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경기도 비평준 4대 고등학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한민고, 양서고, 화성고, 세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들어가려면 아까 중등 내신이 200점 만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컷이 이런 거예요. 200점 만점에 199.5를 넘어야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양서고는 198점 어쩌고 저쩌고 거의 다 맞아야 거의 완벽한 내신이어야지 이런 양질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들은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학교를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고를 때는 이제 내신을 잘 챙겨야 이런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맘카페도 저도 자주 들어가서 어머님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나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평준화 중등 내신 점수 궁금하다. 비평준화 중등 내신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더 챙겨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 훈련을 하면서 시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등 내신이 되게 꼼꼼함을 조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를 좀 감각적으로 해왔던 친구들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문법 지식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를 놨을 때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본 적 없는데 하면서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고등 내신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중등 때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상어학원에서는 이런 내신 중등 준비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5가지 패키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모든 영어 학원이 이런 것들을 다 잘해준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만의 특별한 거 몇 개를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저희 정상에는 자체 동영상 강의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7과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그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다양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자체 제작 파이널 자료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리허설 테스트 3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영어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만 치면은 좀 미끄러진다. 이런 친구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장 훈련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이 자주 틀리는 실수 유형을 언제 어느 시점에 다시 검사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이제 평소에 내 실력에 비해 시험 점수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시점에서 리허설 테스트를 치면서 이제 현장에서 시험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시간 안배가 뭐가 안 된다, 뭐 OMR 막힌 실수가 언제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부로 오게 되면요. 1년 연간 계획이 이렇게 되거든요. 정규 내신이 번갈아서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정규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준비를 하는 평소보다 이제 중1이면은 2, 3년 정도 선행하는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서 영어 기본기를 닦고 있다가 내신 때는 그 학교 시험만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요것이 번갈아 가면서 밸런스 있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부터는 학교별 수업 체제를 완전히 조금 정립해 볼까 해요. 지금 담임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여러 개 학교를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말고사부터 중1도 요번에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수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별로 조금 묶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내신이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맹점이 또 있는 거예요. 내신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중학교 내신 점수 높은 친구가 과연 고등학교 때 내신, 수능 다 강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학교별로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성취도가 낮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100점을 맞는 비중이 많은 학교들은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 본인의 진짜 영어 실력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신이 높다고 이것과 이것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에서 중등부가 에이스라고 해요. 에이스가 초6에서부터 중3까지 아우르는 이제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이 안에서 수능과 내신을 다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초6부터 이제 지금 체스를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5학년 12월부터 이제 에이스 과정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초6부터 이제 수능 대비 과정에 초석을 쌓는 작업을 이제 커리큘럼상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초6에서 중3까지 4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중끝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중학생 때 수능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해두는 요거를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레벨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5 12월부터 에이스 과정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요게 레벨이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여기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을 따라서 중3까지 올라가면 이제 고1에서 고3 수준 교재까지 학습을 쭉 커리큘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 주변에 주요 4개의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6 어머님들은 연말에 일지망을 이제 내실 건데 요런 학교들이 내신을 어떻게 내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원중인데요. 다원중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에 처음 개교를 한 학교이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가 기복이 좀 있어요. 어려웠다 쉬웠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 중3의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등의 모든 문법을 출제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중1에서 중3 모든 내용을 조금 평소에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이도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기본기가 얕은 친구들은 점수가 들쭉날쭉 이렇게 하게 돼요. 평소 기반을 잘 닦아놓은 친구들이 난이도에 덜 흔들리면서 안정적으로 A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약간 랩을 기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빠르진 않죠? 괜찮나요? 다행입니다. 아까보다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지금 약간 목이 타고 있거든요.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백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본인이 영어 잘한다고 착각하기가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내신 기간 한 달 바짝 성실함으로 100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100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예시를 적어 놨는데요. 3학년 때 지필 평가 100점 받아서 나 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치면 앞자리가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일은 한백중 내신이 조금 쉽게 평이하게 출제돼서 그런 거라서 이제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저희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너 지금 잘하는 거 아니야. 고등 준비 평소에 더 많이 해둬야 돼.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이제 학생들이 중1 때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알지만은 점수를 막상 받아보니 좀 고득점인 거예요. 막 90점 이렇게 나와요. 이게 2년 반복되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 성적 나쁘지 않은 걸 이렇게 적응을 해버려서 옆에서 계속 평소에 학습량 더 많이 고등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득점 100점을 받고 싶으면 실수를 안 하는 게 관건이어서 자주 실수하는 유형을 내신 기간 안에 파악을 해뒀다가 그걸 시험장에서 다시 검사하는 이런 훈련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청기중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잘 하고요. 난이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안에 고1 모의고사 기출 수준의 모의고사식 유형 문제가 나와서 친구들도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면학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이미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선지로 시험이 자주 나오고요.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등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영어 잘한다는 애들이 내신도 잘 받는, 한 달 바짝 열심히 해서 점수 만들기가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등 모의고사 학습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중인데요. 동탄중도 청계중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난이도가 중상으로 조금 낮아요. 청계보다는. 그렇지만 여전히 고등 모의고사식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서 한 달 만에 점수 만들기 어렵다. 평소 실력을 잘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뭐 다원 한백 일지망 해본다. 혹은 장기 레이스로 보고 우리 애는 학습량 느리고 면학 분위기 좋은 데가 좋다 하면은 뭐 청계 동탄 일지망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일지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너스 파트인데요. 저희가 강사진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강사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그래서 혹시 다니고 계신 분들, 자녀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강사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어서 소개를 조금 드리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원장님 학벌이 매우 훌륭하시고요. 저희 부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정상어학원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어학원에서 오래 근무도 하셨고 이 지역 내신 빠삭하신 분들, 이렇게 매니저급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이잖아요.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혹시 담임 선생님 성함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빨리 찾아가지고 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후루룩 봐주시면 되고요. 전 좀 실물이 나은 것 같죠? 사진이 너무 온화하게 온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과 저희가 같이 이제 내신을 좀 더 강화해서 중등부도 열심히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분 더 남았고요. 장현도 선생님, 이현지 선생님. 보통 영어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본명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이런 설명회를 그래도 월별로 한 번씩은 계속 꾸준히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장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또 있으면 그때 얼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